네, 안녕하세요. 김명수 한사입니다. 상과목, 네, 저랑 같이 공부를 하게 되실 건데요. 저랑 같이 요 3과목이랑 4과목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1과목, 2과목에서 관세법의 추측 통관 절차와 보세구역 관리 이런 부분을 배우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3과목을 이제 가르칠 김명수 한사 처음 이제 뵙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인천공항에서 이제 저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네, 거기서 머릿말에서도 이제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그 실무에서 창구에 나갈 때나 이럴 때 그 보세사님들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세사님들이 그분들이 굉장히 그 화물 관리에 대해서 거기에서 굉장히 그 경력도 출중하시고요, 지식도 많으신 그런 분들이 거기 이제 인천공항 그 이제 특허 이제 보세 창구죠. 네, 그래서 항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뭐 아시아나라든가 뭐 대한항공이라든가 기타 뭐 스위스포트 뭐 이제 외국 항공사들 혹은 뭐 DHL이라든가 페덱스, 네, 이런 이제 특송 창구도 있고 그런 창구에서 우리 그 보세사님들이 많이 그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보세사님들 뭐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얘기도 해보고요. 네, 같이 이제 커피도 좀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보세사님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제가 좀 많이 귀동냥으로 좀 많이 듣고 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현실적인 얘기인데 보세사로 딱 근무를 하게 되면 이제 굉장히 그 업무가 말이죠. 업무가 굉장히 독립적이에요. 네, 그 보세사 업무가 사실 보세사는 한두 명이거든요. 거기 이제 그 사무실에 있는 보세사가 한두 명입니다. 그 한두 명이 서로 협업을 하는 게 사실 별로 없어요. 사실상은 혼자 독립적으로 모든 일 처리를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창고에 보세사 그 한 명이 사실 굉장히 그 중요한 업무, 중요한 전산 처리 업무라든가 그 보세 화물 관리에 대한 이런 업무들을 하기 때문에 보세사는 굉장히 그 독립성이 강해야 되고요. 네. 보세사는 그리고 주변 상황을 굉장히 잘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안목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보세사 업무는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 사실 그 팀워크가 이제 주된 업무가 아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중에서도 자기 적성이 말이죠.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는 그런 이제 커다란 대단히 프로젝트에 그 대단한 많은 인원들이 투여가 돼서 하는 보통은 대기업의 업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을 그 이제 부장을 필두로 해가지고 그 밑에 차장, 과장, 그 평사원까지 해서 모든 팀원이 일심동체로 이제 움직여야만 일 처리가 되는 뭐 요런 이제 상황이 있는데 보세사 업무는 그거랑은 또 완전히 틀리다. 네, 보세사 업무는 하나부터 열까지 자기가 업무를 다 관장해서 하기 때문에 보세사 업무는 그렇게 자기한테 일 처리에 대한 그런 이제 책임이 맡겨지고요. 굉장히 그 업무 분위기가 굉장히 자유로워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적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일에 맞는 그런 분들이 보세사를 따고 보세사로 가게 되면 굉장히 좋을 수가 있겠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자, 그래서 1과목 수출입 통관 절차. 이건 뭐죠? 네. 그 이제 외국 물품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외국 물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이게 외국 물품이 그냥 우리나라에서 사용 소비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외국 물품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수입 신고를 해야 됩니다. 수입 신고. 수입 신고를 하면 물품이 뭘로 바뀌죠? 내국 물품으로 바뀌어요. 내국 물품. 그래서 내국 물품화 된다라고 합니다. 내국 물품화 된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사용 소비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이제 소고기를 수입해 왔다고 하면 그 맛있는 소고기가 여기서 수입 신고를 단계를 거치고요. 수입 신고를 하면서 관세도 납부를 합니다. 관세를 납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리가 된 다음에 국내로 반출됐을 때 내국 물품화 돼서 여러분들이 맛있는 밥상에 그 소고기를 먹을 수 있는데요. 자, 수입 신고를 하는 수입 신고를 하기 위해서 물품을 장치해 놓고 거기다 이제 뭐 이제 창구라든가 뭐 건설장이라든가 판매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죠. 네, 우리가 이 과목에서 배우셨을 겁니다. 네, 거기를 뭐라고 하는 겁니까? 바로 보세구역이라고 하죠. 보세구역. 네, 그래서 이러한 보세구역에 장치를 해놓고 수입 신고를 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보세사가 되시면 보통은 그 보세구역에 있는 보세창고, 네, 여기가 바로 여러분들의 주 활동 무대가 된다. 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1과목은 수입 통관 절차로서 수입 신고를 하는 이러한 과정들 혹은 반대 내국 물품을 수출 신고해서 외국 물품으로 바꾸는 이러한 수입 신고, 수출 신고 이런 것들을 배우셨을 겁니다. 1과목에서. 그리고 이제 2과목 보세구역 관리에서는 이 보세구역 자체 보세구역이 어떤 것들이 있고, 네, 보세구역은 어떤 기능을 하고, 보세구역으로 지정받으려면 어떤 이제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런 것들을 배우신 게 바로 2과목이란 말이죠. 자, 그럼 이제 3과목 보세화물관리 우리가 배우실 과목인데요. 보세화물관리는 이제 보세구역에 대해서는 알았어요.
보세 구역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이 보세 구역에 들어가는 화물들, 이 화물들의 어떤 그 관리 절차, 그리고 어떤 화물들은 어떤 이제 팩이라든가 뭐 보수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우십니다. 네. 그런 이제 작업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과목이 3과목이다. 네. 그리고 이제 4과목, 이것도 이제 저랑 같이 하실 텐데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이라고 해서 보세구역을 정부에서 관리를 하는 게 원칙인데요. 보세구역 그 운영이 자율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자율관리. 네.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사항들에 대해서 법규를 위반했을 때 벌칙을 받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 배우는 게 4과목이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5과목은 수출 안전관리라고 해서 AEO라고 해서 네. 요즘에 그 이제 그 보안성, 그 이제 국제 테러, 9.11 테러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그런 테러들 기인해서 수출 안전관리도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런 거 배우는 게 5과목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3과목을 나가시도록 하실게요. 사진을 한번 보실게요. 네, 컨테이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여 있죠. 그래서 요 컨테이너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보세 화물인데 컨테이너 크기가 이렇게 길쭉한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작은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20피트 컨테이너, 요거는 40피트 컨테이너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20피트 컨테이너 요거 하나에 차량 딱 한 대 들어가요. 네, 그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보세 화물들을 이제 보세 구역에 장치를 해놓고 거기서 이제 수입 신고를 하게 된다. 네, 그래서 가장 요즘에 가장 주된 보세 화물 바로 컨테이너 공산품 화물. 요걸 제가 그 사진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관 지정장치장이라 해서 여러분들 그 이 과목에서 지정장치장에 대해서 배우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지정장치장 사진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부산세관 신항 지정장치장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굉장히 크죠. 네, 지정장치장 굉장히 부산은 인천항이나 사실은 뭐 다른 항구들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인천항의 그 위용을 사실 거기 가서 보기 전까지는 잘 안 와닿지가 않은데 인천항 어마어마합니다. 네, 지정장치장. 인천항은 이렇게 큰데 저희 그 인천공항의 지정장치장은 작아요. 네, 그래서 작아가지고 여기에 비할 때는 아닙니다. 근데 아무리 작다고 해도 거의 뭐 아파트 한 동 정도, 요 정도는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험물. 네, 위험물인데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뭐 이제 불꽃 이런 이제 표시가 있죠. 화기에 가까이 닿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위험물 표시가 있는 그러면 요런 이제 표시도 있죠. 굉장히 위협적이죠. 네, 굉장히 위협적이네요. 자, 이런 위험물 표시, 위험물 표시가 있는 화물들을 위험물이라고 하고 dangerous goods라고 DG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DG라는 것입니다. dangerous goods. 네, 그래서 위험물. 그래서 이런 이제 화물들 같은 경우에는 창고료가 굉장히 비싸요. 창고료가 굉장히 비싸고 그 다음에 그 위험물을 장치할 수 있는 그 특정 장소가 있습니다. 특정 장소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화증권이라고 해서 요거 이제 알아두셔야 됩니다. 선화증권. 그래서 Bill of Lading. 그래서 BL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요. 실무에서 선화증권이 뭐냐면 자, 물품이 배에 선적이 됐습니다. 선적이 됐는데 이렇게 물품이 배에 선적되면서 선사가 말이죠. 선사가 화주한테 발급해 주는 게 바로 BL이에요. 선박회사가 화주한테 발급해주는 서류가 BL이다. 그래서 이 BL에는 어떤 정보가 들어가 있냐면 뭐 수출자 정보, 수입자 정보, 그 다음에 화물의 중량, 그 다음에 카톤수, 그 다음에 화물의 품명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BL을 선사가 화주한테 발급을 하고 화주가 이제 여기 수입자한테 BL을 넘겨줍니다. 항공 운송을 많이 이용하죠. BL 넘겨주는 거는. 그래서 항공 운송으로는 쭉 BL이 와가지고 수입자한테 갑니다. 그럼 이 수입자가 BL을 다시 선사한테 제출을 하게 되면 네, 여기 이제 배가 정박해가지고 물건을 내린 거죠. 선사한테 BL을 다시 넘겨주면 이 선사가 수입자한테 물품을 빼줘요. 그래서 BL은 물품을 찾을 수 있는 유가증권이라고 합니다. 가격을 그러니까 그 이제 이 증권 안에 가치가 체화돼 있다 이런 뜻입니다. 유가증권. 그래서 선화증권은 반드시 원본을 가지고 수령을 해가지고 제출을 해줘야지 BL 뭐 사본 이런 걸로 물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역거래에서 중요한 서류예요. 네. 자, 그 다음에 관리 대상화물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관리 대상화물은 딱 그 이제 뉘앙스로 이제 말미암아서도 여러분들은 화물 중에 어떠한 특수한 화물이다. 그래서 관리가 필요한 화물이다라는 것을 감을 잡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시단속으로 장치하거나 검사를 실시하는 화물이기도 되겠고 검색기 검사, 즉시 검사. 네. 이 검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4과목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특급 탁송 물품, 그래서 DHL, 페덱스 이런 거, 단기 체류자의 이사 물품, 유치 예치 물품, 보세 판매장, 판매용 물품 이런 것들이 관리 대상 물품이 돼요. 자, 그다음에 보세 구역. 네. 보세 구역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이 과목에서 배운 거. 지정 보세 구역은 지정 장치장, 아까 사진 보여드렸죠. 세관 검사장. 그다음에 특가 보세 구역은 창고, 판매장, 건설장, 공장, 전시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생각나시죠? 종합 보세 구역까지. 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번 시간에 중요하게 배우실 내용들은 요거 특허 보세 구역 이런 부분. 자, 그래서 항공사 보세 창고를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네, 굉장히 깔끔하게 돼 있죠. 정리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항공사 보세 창고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이제 길쭉길쭉하게 여기서 이제 화물들이 쭉 쌓아놓은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이 공산품 박스에 이제 담아져 있고, 지금 여기 그 지게차가 하나가 있죠. 그래서 이 지게차가 이 박스들을 그 박스 밑에 지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팔레트라고 해서 박스 밑에 까는 이런 이제 플라스틱 판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판. 그래서 요 플라스틱 판에 여기 이제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이렇게 이 뚫린 구멍에 그 지게차가 요거 이제 넣는 거 있죠.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올리죠. 요거 이제 넣고 그 위에는 이제 박스가 이렇게 올려져 있죠. 요 박스를 운송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항공사 보세 창고가 이렇게 굉장히 물류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자, 보세 화물 장치 원칙 보시게 되면 외국 물품 등의 보세 구역 장치 원칙. 자, 외국 물품과 내구 운송에 신고를 하려는 내국 물품은 보세 구역에 장치해야 된다. 다음은 제외한다. 자, 암기식 나왔습니다. 네, 지금 책을 보시게 되면 거기 이제 박스에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부터 해서 우편 물품까지 우리가 외워야 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 구역 장치 원칙을 보시게 되면 외국 물품과 내국 운송에 신고를 하려는 내국 물품, 외국 물품을 보세 구역에 장치하는 건 맞는데요. 내국 물품에 신고를 하려는 내국 물품은 뭐냐면 외국 무역선이나 외국 무역기로 우리 내국 물품을 운송할 때 이걸 내국 운송의 신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내국 물품은 우리 내항선이나 내항기, 우리나라에서만 돌아다니는 그러한 이제 선박이나 비행기로 운송하는 게 원칙인데, 외국 무역선이나 외국 무역기, 네,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선박이나 비행기로 우리나라의 내국 물품을 운송하려면 이걸 내국 운송의 신고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도 보세 구역에 장치를 해놔야 돼요. 다음은 제한다. 재수, 우편, 안수, 검역. 네, 정말 재수가 없어. 내가 우편으로 이제 수입을 해가지고 우편으로 받아보려고 했더니 세관에 압수를 당했네. 그리고 검역 물품이래. 너무 재수가 없다. 네, 그래서 재수, 우편, 압수, 검역으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 수출 신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보세 구역에 장치를 하지 않고 그냥 수출 신고를 해도 되고요. 거기서 이제 수리가 되면 그대로 그냥 이제 반출을 해버리면 됩니다. 외국으로. 그래서 수출 신고 같은 경우에는 수입 신고보다 굉장히 그 절차가 간편하다. 그 다음에 크기 무게 또는 크기 무게 과다. 그 밖의 사유로 보세 구역에 장치하기 곤란 부적당한 물품. 요거는 이제 자세하게 보실 겁니다. 이번 시간에. 자, 그 다음에 재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이제 불가항력이죠. 검역 압수 우편 이런 특수한 물품들은 보세 구역에 장치하지 않아도 된다. 자, 그 다음에 장치 물품의 제한을 보시겠습니다. 보세 구역에는 인화질 폭발성 물품의 장치를 불가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수 설비를 한 보세 구역에 장치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부패 염려가 있는 물품 또는 살아있는 동식물은 보세 구역 외 장소에 장치를 하면 된다. 이것도 특수한 설비를 한 보세 구역에는 장치를 할 수가 있겠다. 자, 임시 개청입니다. 그래서 세관 개청 시간은 공무원 근무 시간입니다. 공무원 근무 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9시부터 6시까지죠. 네, 굉장히 9 to 6라고 하죠. 네, 굉장히 웰빙 그 자체 아닙니까?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보세사가 되시면 그 9 to 6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보세사도 그 이제 세관 관할 안에 있는 그 보세 구역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9 to 6, 네, 6시 딱 땡 하면은 업무 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그다음에 보세 구역 물품 취급 시간은 24시간. 그래서 공휴일 개청 시간 외에 이런 것들을 하고자 하는 자는 통보서를 제출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세관 공무원들이 통보서를 받으면 내 근무 시간이 아니어도 나와가지고 일을 하거든요. 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탐탁치 않은 그러한 이제 거기 되겠지만, 자, 근데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우편물 쭉 해가지고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에서 쭉 사유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암기식으로 외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또 친절히 암기식을 따왔습니다. 뭐냐면 시우 보검 수출하재. 네, 우리 보검이는 알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그 보검. 그 다음에 시우는 누구냐면 제 그 옆집 동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우와 보검이가 같이 수출을 하재. 네, 같이 무역업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시우보금 수출화재로 좀 외우시고요. 우편물, 그다음에 뭐 시간 내에 이런 취급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뭐 이런 보세전시장, 보세작업들, 그다음에 검사를 생략하는 수출물품에 대한 취급, 하역작업, 재해동 불가피한 사유 이런 것들은 사실 임시개청 통보를 하지 않아도 이런 것들은 상시 24시간 거의 가동이 되는 이런 작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통보서까지 제출할 필요가 없겠다. 자, 화물 분류 기준을 보시겠습니다. 자, 화물 이제 분류 기준은 화주가 결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책을 보실게요. 책을 보시게 되면 거기 그림이 나와 있죠. 그림이. 그래서 그 그림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화주가 결정하는 게 원칙인데 화주가 그 이제 장치 장소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마스터 BL 같은 경우에는 선사가 결정하고 하우스 BL 같은 경우에는 화물 운송 주선업자가 결정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네. 자, 그렇게 되면 BL, 여러분들이 아까 그 BL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BL은 알고 계시는데 마스터 BL과 하우스 BL이 도대체 뭐냐? 자, 개별 화물 선적 과정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개별 화조 화물, 굉장히 소량 화물들 LCL 화물이라고 합니다. Less Container Load라고 해서 하나의 컨테이너에 꽉 차지 않는 화물들을 LCL 화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LCL 화물을 컨테이너에 이제 운송을 하게 되면 이 컨테이너 하나를 꽉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인 그런 이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하나를 꽉 채우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LCL 화물들을 FCL로 만들어주는 것이 화물 운송 주선업자들의 이 사람들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화물 운송 주선업자를 뭐라고 하냐면은 포워더라고 합니다. 포워더. 실무에 나가보시면 이 포워더라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듣게 되는데 포워더가 바로 이 개별 화주들의 LCL 화물들을 집화해가지고 컨테이너 하나에 이렇게 적입해주는 그런 이제 집화 작업을 하는 그런 업자들이 포워더예요. 포워더. 유식한 말로는 화물 운송 주선업자. 그래서 LCL 화물들을 FCL 화물로 만든다 여기서. 그리고 이 FCL 화물을 선박회사에 가져다 주면 이 선박회사가 선적을 해주죠. 해주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 선박회사가 이 사람한테 발급해주는 서류가 바로 마스터 BL이에요. 마스터 BL이 그럼 도대체 뭐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FCL 화물 단위로 나오는 BL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포워더들이 화주한테 발급해주는 서류가 바로 하우스 BL이 되겠다. 하우스 BL, 즉 다시 말하면 LCL 화물별로 발급되는 BL이 되겠다. 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제 다시 넘어가 보시면 화주가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마스터 BL 같은 경우에는 선사가 결정한다. 당연하죠. 마스터 BL은 선사가 발급한 서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우스 BL은 포워더가 결정한다. 당연하죠. 네. 하우스 BL은 포워더가 발급하는 서류이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해를 좀 해주시고, 네. 아예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여기 그림을 보시게 되면 세관 지정 장치장이나 세관 지정 보세 창고가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정한 물품들 장치 장소 결정을 한번 보실게요. 입항 전에 수입 신고가 되거나 수입 신고된 물품은 보세 운송 신고가 된 물품은 보세 구역에 반입하지 않고 부두 또는 공항 내에서 통관 검사 절차를 수행한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위험품 얘기해 드리면서 위험품은 창고료가 굉장히 비싸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위험품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관사들은 어떻게 하냐면 입항 전 수입 신고를 합니다. 자, 수입 신고가 원래는 우리나라의 이제 보세 구역에 장치가 된 다음에 하는 게 원칙인데요. 배가 여기 바다에 둥둥 떠오다가 이제 우리 보세 구역에 도착하기도 전에 수입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입항 전 수입 신고예요. 입항 전 수입 신고. 그래서 입항 전 수입 신고라는 이유는 미리 수입 신고를 해놓고 화물이 도착하자마자 빼가겠다는 거죠. 그게 입항 전 수입 신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된 물품은 보세 구역 반입 없이 부두 또는 공항 내에서 통관 검사 절차를 수행한 다음에 바로 빼갈 수가 있겠다. 바로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우리가 그 뒤지를 수입하게 되면 우리가 입항 전 수입 신고를 해버려 가지고 아예 창고에 거쳐가지 않게끔 해버려요. 그러니까 창고료가 안 나오죠. 위험품 같은 경우에는 창고료가 높게 나오게 한 3배 가까이 나옵니다. 보통 물품보다. 그 굉장히 창고료가 비싸요. 그래서 아예 입항 전 수입 신고를 해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통관을 진행하고 있죠. 자, 위험품 등은 장치 요건을 갖춘 보세 구역에 장치를 해야 돼.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요런데 보세 건설장만 제외하고 이런데 반입한 물품은 특허시에 지정한 물품만 장치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보세구역 외 허가받은 장소에만 장치할 수 있겠고요. 요거 자세하게 배우실 겁니다. 그 다음 관리 대상 화물은 세관 지정 장치장에 장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수입 고철은 고철 전용 장치장에 장치한다. 그래서 고철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쇳덩어리입니다. 쇳덩어리. 자, 근데 비금속설이라고 한다면 그 쇠가 아닌 물품이죠. 비금속. 비금속인데 고철처럼 그렇게 다시 재활용을 해서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폐기
폐기할 필요가 없이 다시 재활용해서 그냥 쓸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가진 물품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품의 반입 및 반출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자, 반입을 하는 이제 경우에는 하선 절차 완료 후 반입을 해야 돼요. 당연한 거죠. 네, 하선이라 함은 우리 그 아래 하자에 배선자를 써가지고 우리 배에서 물품을 내린다. 하역이라는 뜻과 거의 이제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선 절차 완료 후에 반입을 하고 그 다음에 파손 물품이나 위험 물품 발견 시 보고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관리 대상 화물은 세관 지정 장치장에 장치를 한다. 네, 요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출할 때는 물품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장치 기간 중에도 반출 명령이 가능하겠다. 네, 그래서 이 물품은 장치 기간 중에도 창고 밖으로 빨리 빼야 돼 라고 세관장이 판단을 한다면 물품 관리상 반출 명령이 가능하고 그 사유는 수용 능력을 초과한 경우 창고가 그 다음에 재해 등 불가피한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위험물을 발견한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보세구역 외 장치 허가 이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몇 번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네. 자, 크기, 무게, 과다 등의 사유로 장치기 부적당한 물품은 허가를 받고 보세구역 외 장치 가능하다. 허가라는 거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대상은 이런 것들인데요. 딱 여러분들 딱 읽으시게도 이렇기 때문에 보세구역 외에 장치해야 되는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는 않은데 교실 기부 기준검 크다로 이거를 외우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래서 우리 교실에 기부가 된 게 있는데요. 바로 귀중한 검이었습니다. 귀중한 검, 보검. 네, 보검, 귀중한 검. 그래서 그 예전에 이순신이 쓰던 그 귀중검 굉장히 큽니다. 네,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순신이 쓰던 그 검이 거의 뭐 이제 지금 사람 수준으로는 말도 안 되는 무슨 막 2m 50cm다 뭐 이런 말이 있죠.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에 기부된 귀중검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쭉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자, 보세구역 외 장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송품장이라든가 BL 4번 등을 첨부해서 신청을 해두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필요한 시설 설치 명령도 가능하겠다. 그리고 담보가 있습니다. 담보. 그래서 자, 보세구역이라 함은 이 보세구역 안에 물품을 장치해 놓은 그 상황이 그 자체가 세관에서 물품을 관리할 수 있다는 그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런데 보세구역 외에 물품을 장치해 놨다라고 한다면 세관의 그 관할 구역을 벗어난 부분에다가 장치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세구역이 뭐 인천항도 있고 인천공항도 있고 부산항도 있고 많습니다만 그 보세구역 안에 세관이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세관이 보세구역을 전부 다 관할을 하고 있죠. 근데 보세구역 외에 물품을 장치해 놨다는 것은 그런 이제 관세 채권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담보를 요구를 합니다. 실제 납부하는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예요. 담보 기간은 그 허가 기간을 1개월을 연장한 기간이 되겠다. 1개월 연장합니다. 그래서 수출용 원자재, 무쇠물품, 공공기관에서 수입하는 물품 등은 담보를 좀 면제해 주고요. 네. 수출용 원자재 왜 면제해 줄까요? 어차피 이 수출용 원자재는 외국으로 나갈 물품이에요. 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수출용 원자재. 혹은 관세를 나갈 때 환급을 합니다. 환급을. 어차피 관세랑은 좀 무관한 게 수출용 원자재고요. 무쇠물품, 관세랑 무관하죠. 공공기관에서 수입하는 물품, 정부에서 필요해서 수입하는 물품이기 때문에 어차피 공공기관에서 관세 납부하는 건 정부에다가 관세 납부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보세구역 외 장치 허가. 자, 6개월 범위에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기간이다. 6개월. 체크해 두시고요. 자, 승인을 받아서 연장할 수는 있는데 그 기간은 최초 허가일부터 관세법상 장치 기간을 한들어 한다. 네. 그래서 관세법상의 장치 기간이라 함은 그 이제 보세 구역의 그 장치 기간을 말하죠. 보세 구역의 장치 기간. 네. 자, 그래서 보세구역 외에 장치를 하려면 최초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기간 연장은 승인을 받아야 된다. 허가와 승인이다라는 것을 좀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허가 기간이 종료된 때 담보 기간 동안 보세구역 외 장치 허가를 의지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에 채화 처리 절차 신속하게 진행한다. 자, 이 뜻이 어떤 뜻인지 사실 설명을 들으면 잘 감이 안 옵니다. 네,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담보 기간 동안 그 장치 허가를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 담보 기간 동안 그 물품을 그 허가된 그 장소에 보관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관은 할 수 있다. 보관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의제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채화 처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 물품을 채화라고 한다면 그 기간 내에 다른 쪽으로 옮기지 않았다는 뜻이 채화가 됩니다. 채화. 적채. 이때 그 채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채화 처리 절차, 이 물품을 뭐 이제 다른 쪽으로 빨리 빼든지 혹은 이 물품을 매각시키든지
어쨌든 간에 이 물품을 빨리 이 장소에서는 빼야 된다. 이런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라 라는 뜻이 됩니다. 네. 자, 보세 화물의 반입 절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세 화물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보세 구역에 딱 이제 내린 상황에서 반입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는 하우스비엘 단위 신고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당연하죠, 이거는. 지금 개별 화주들이 다 전부 다 하우스비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개별 화주들, LCL 화물들의 화주는 하우스비엘을 갖고 있다는 거. 그래서 하우스비엘 신고가 원칙인데요. 컨테이너 상태로 마스터비엘 단위로 이제 들어오는 경우에는 마스터비엘 단위로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 하나가 통째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이 컨테이너, 풀 컨테이너 하나당 마스터비엘이 하나입니다. 예, 풀 컨테이너 하나당 마스터비엘 하나이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스터비엘 단위로 신고를 한다. 자, 동일 사업장 내 보세구역 간 장치 물품 이동은 반출입 신고로 보세 운송 신고를 가름하겠다. 그래서 보세 운송이라 하면 뭐냐면 보세 운송이라 하면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죠. 여기가 인천항입니다. 인천항. 여기가 부산항이에요. 부산항. 자,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물품이 인천항에서 들어와서 부산항으로 다시 나갈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물품이 여기서 수입 신고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요 안에서 사용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걸 하냐면 운송을 해야 돼요. 운송을 부산항까지 운송을 하는데 보세 운송이라고 해서 수입 신고 내지 관세 납부를 하지 않고 하는 운송을 보세 운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천항에서 보세 운송을 쭉 해서 부산항으로 간 다음에 다시 여기서 그냥 나가버리면 되는 거죠. 수입 신고나 수출 신고가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동일 사업장 내에서 보세구역 간의 장치 물품의 이동, 그러니까 동일 사업장 내, 동일 사업장 내. 그래서 보세구역이 요 인천항을 좀 크게 그릴게요. 크게 그리면 이 보세구역 안에서도 보세 창고가 이렇게 있고 보세 창고가 또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창고가 이렇게 창고가 두 개가 좀 떨어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창고간 이동할 때도 보세 운송을 해요. 창고간 이동할 때에도. 자, 이렇게 된다면 이제 물품 이동은 그 반출입 신고하는 것만으로 보세 운송 신고를 가름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간편하게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CY, CFS 간 이동할 때에도 각각 신고를 한다. 그래서 CY, CFS 제가 아까 이제 보여드렸는데 요겁니다. 요거. 화물 운송주 선업자가 이 혼재 작업을 하는 여기가 CFS고요. 여기 선박회사가 선적하기 전에 컨테이너를 여기 보관을 하죠. 여기가 CY예요. 컨테이너 야드, 컨테이너 프레이트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CFS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간에 이동할 때에도 각각 신고를 좀 해줘야 된다. 반입 반출 신고를. 자, 그 다음에 세관 봉인 확인입니다. 세관 봉인 확인. 세관 봉인 때 시봉하는 물품이라고 해서 세관에 보기에 약간 의심되는 물품이 있겠다. 어떤 물품이냐면 뭐 마약류의 뭐 밀수 이런 것도 있겠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뭐 총포, 도검, 이런 이제 무기류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봉인을 해놓고 나중에 검사를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보세 운송의 도착 물품에 대한 확인 제도도 존재를 합니다.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보시면 충분히 다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자, 화물의 반출 절차를 한번 보실게요. 자, 수입신고 수리, 반송신고 수리된 물품의 반출 요청 이 부분을 좀 보시게 되면 시스템 상에 그 승인 정보를 확인한 후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 신고서를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자가용 보세 창고에 반입되어 신고 수리된 물품은 반출 신고를 생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 창고가 자가용. 그러니까 내 물품을 그냥 내가 보관하는 그런 창고가 되겠습니다. 그냥 내 물품을. 이런 창고는 사실 자가용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규모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반출 신고를 좀 생략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 운송 신고 수리된 물품의 반출 요청. 그래서 이것도 시스템상 정보와 현품 일치 확인 후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물 반출입 신고인데요. 컨테이너 보세 창고에 반출되는 이런 화물은 컨테이너 단위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컨테이너 단위로. 컨테이너를 까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때 통째로 신고서를 제출한다. 자, 그 다음에 내국 물품의 반출입 신고입니다. 여기까지. 자, 보세 창고에는 외국 물품이나 통관하려는 물품을 장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외국 물품이나 통관하려는 물품을 장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통관하려는 물품이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외국 물품을 장치하는 것.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외국 물품을 보세 창고에 장치해 놓고 수입 신고해 가지고 이제
때는 이런 건데 통관하려는 물품이고 통관에 수출 통관도 수출 통관 요것도 포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품을 수출 신고를 하고 수리가 되면 이게 외국 물품이 돼서 외국으로 나갈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보세 창고에 물품을 장치를 해놓고 거기서 수출 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는다.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운영인은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내국 물품을 장치 가능하다. 네. 자, 그런데 동일 보세 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동안 수입 신고와 수리된 물품은 신고 없이 장치 가능하다. 네. 이제 신고를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외국 물품이 들어와서 보세 창고에 들어와서 이제 수입 신고 수리돼 가지고 내국 물품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또 한 번 신고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수입 신고 이미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 신고와 수리된 물품은 요 수입 신고 하나로 이 신고를 가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국 물품 보세 창고의 장치 기간은 수입 신고 수리일부터 1년 범위에서 승인을 받아서 연장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장치 기간을 한번 보실게요. 자, 비축에 필요한 기간, 정부 비축용 물품 등이죠. 그 다음에 이런 물품은 6개월, 그 외의 물품은 1년까지 가능한데 승인을 받으면 1년 범위에서 또 연장이 가능하다. 네. 자, 보세 창고에 내국 물품만을 장치하는 경우 보세 창고에 그러니까 보세 창고에 원래는 외국 물품이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 내국 물품은 일부 장치가 되어 있어야 그게 맞는 겁니다. 맞는 건데 보세 창고에 그 커다란 창고에 내국 물품만 장치하는 이런 경우에는 세관장 승인을 받아야 돼요. 승인. 그래서 1년 이상 계속 장치하려면 요거는 이제 6개월이고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기록 유지가 되는 경우에는 반출입 신고 생략 가능하고. 자, 여기까지 하셨고요. 자, 책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책을 어디를 보시냐면 이제 나머지는 다 했고 5번 책에 보세 창고 내국 물품 반출입 신고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했고 BL 제시 인도 물품 반출 승인 요거는 책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책을 보면서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BL 제시 인도 물품을 반출하는 자는 공무원에게 BL 원본을 제시해서 반출 승인을 받아야 된다. 원본이란 점 거기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원본. 네. 그래서 BL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본으로는 물품을 찾을 수가 없어요. 원본이 있어야만 물품을 찾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7번 선편 국제 우편물의 반출입 여기를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선편으로 들어오는 우편물. 자, 우편물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항공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항공으로. 자, 그런데 선편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이렇게 특별하게 고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반출 신청이라든가 승인이라든가 물품 확인 요런 이제 절차들이 있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8번 BL 분할 합병 요겁니다. 그래서 BL을 분할하거나 합병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된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BL에 아까 이제 제가 보여드린 그 BL에 물품에 대한 카톤 수가 100카톤으로 표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100카톤. 그런데 요 100카톤이 50카톤은 요건을 충족해서 수입 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 50카톤은 수입 신고를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요거는 수입 신고가 가능해요. 요거는 가능한데 요거는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 급한 대로 이거부터 빼야 됩니다. 왜냐하면 100카톤에 대한 그 창고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올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것만 일단은 수입 신고를 하고 반출을 해야 되는데 그 수입 신고를 하려면 일단 BL을 분할해야 돼요. 일단 이렇게 분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BL 하나당 원래 화물 관리 번호가 하나가 원칙인데요. BL 하나당 화물 관리 번호를 이렇게 2개 생성해 주는 것이 바로 BL의 분할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화물 관리 번호로 요거 하나 신고해 가지고 일단 빼가고요. 나머지 남은 것들은 요건이 들어왔을 때, 요건이 됐을 때 나중에 수입 신고를 해서 그러니까 수입 신고를 2번 할 수가 있다는 거죠. 2번. 네. 나중에 빼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BL 분할이고 합병은 그 반대죠. 자, 그래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 여기까지 챙겨 놓으시고. 자, 9번. 보세구역 외 장치 물품의 반출입 신고. 네. 보세구역 외 장치 물품. 이것도 반출입 신고를 해야만 빼가거나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려운 건 없어요. 네. 제가 다 그 핵심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이죠. 자, 재고 관리 및 확인. 요것도 이제 간단하게 이제 보시게 되면 자, 거기 재고조사 여기부터 한번 보실게요. 운영인은 매분기별 재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자, 다만부터 보실게요. 다만 세관장은 법규 수행 능력 A등급 운영인에게는 연일회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분기라고 하면은 3개월을 말합니다. 그래서 반기는 그 이제 6개월이 반기고요. 그러니까 1년을 뚝 끊어 가지고 1월 달부터 6월 달, 7월 달부터 12월 달. 여기가 이게 반기고 분기는 그 반기를 또 뚝 끊어 가지고 3개월 단위로
3333 이렇게 이제 끊는 게 분기인데요. 분기별로 신고하려면 굉장히 번거롭겠죠. 그렇기 때문에 법규 수행 능력이 준수한 운영인에게는 연 1회만 보고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법규 수행 능력은 우리가 4과목 1챕터에서 배우십니다. 4과목 1챕터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첫 교시 수고 많으셨고, 우리가 이번 과목 우리가 이제 3과목에서는 굉장히 그 나갈 내용이 방대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3과목은 이렇게 약간 타이트하게 진행이 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제가 좀 이렇게 말이 빠르고 조금 타이트하게 빠르게 진행을 하더라도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어차피 제가 암기식 따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전부 다 제가 다 짚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암기식 따드리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챙겨 놓으시면 시험 보는데 지장이 없으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1교시 마쳤고 다음 시간에 2교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